또 털리는 시간이 왔어요. 네네. 가계부랑 다르게 자산 현황을 좀 보여드리고 혼나고 좀 잔소리 좀 듣고 고칠 점이 있으면 고치고 그러려고 합니다. 일단 자산 포트폴리오는 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본인 돈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선 알아야 되겠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돈을 그냥 놀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쓰지 않을 돈은 1년, 2년 이렇게 기간을 나눠가지고 그래야지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이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 그러면 긴장하셨어. 저는 이렇게 제 포트폴리오를 그려왔어요. 달러가 제일 많네요. 달러 왜 이렇게 많이 사셨죠? 산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수입을 달러로 받아요. 호주 달러는 호주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게 아직도 남아있었어요. 바꿀 계획은 없으신가요? 근데 그때 한창 너무 환율이 내려가서 요즘 좀 올랐더라고요. 그거를 다른 데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적절한 때 빼야 되거든요. 오를 때는 오르는 것 같지만 또 떨어지면 이게 몇 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기 제가 때문에 이 호주 달러를요 2017년부터 존버해가지고 여행 갈 때마다 이 돈을 쓰다가 아직 남아있어요. 주식처럼 네. 달러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다 하면 한꺼번에 다 바꾸지 말고 맞아. 일부 좀 팔아가지고 환전해 놓고 올라가면 또 팔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달러를 조금씩 사두시는 것도 좋죠. 쌀 쌀 때는 때. 왜냐면 내가 환전할 때 늘 비싸거든요. 맞아. 미리미리 좀 바꿔 놓으시는 게 좋고 근데 짠손님은 지금 달러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네. 좀 환전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달러는 세금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금융소득이 아니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건 좋지만 이게 사이클이 워낙 길어가지고 오래 걸릴 수 있다. 주식도 있고 암호화폐도 있는데 이건 요즘 빨간불인가요? 파란불인가요? 저는 수면제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잘 확인 안 해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신경을 안 쓰는 타입이에요. 매도할 계획은 없고 네. 계속 가지고 가실 건가요? 매수만 하는 계획이에요. 매수만 한 게 네. 언제까지? 한 50살 넘어서 이제 짠손이 굉장히 매도. 부자인 것 같아요. 나도 부자인데 찾지 않나요?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달러를 많이 갖고 있어요. 필요하면은 여기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연금보험, 청약저축, 노란우산 있는데 노란우산 공제 잘 모르시는데 이거 어떻게 넣으셨어요? 친구가 맞아. 사업자면은 무조건 이건 하라고. 사업자분들 공제할 게 별로 네. 없거든요. 프리랜서라든지 1인 사업자이신 분들 보통 세금을 돌려받을 만한 게 별로 없는데 노란우산 공제는 넣어두시면 폐업하게 되면 이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공제도 받고 나중에 폐업하면은 재기자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노란우산 공제 넣으시는 게 좋고 근데 전 궁금한 게 연금보험을 왜 넣으신 거죠? 이거 제가 어릴 때 통화가지고 좋은 거다 이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했어요. 10년짜리. 근데 화가 날 판에 지금 끝났어요. 아. 10년 존버해서 채웠습니다. 오. 거의 끝났어요. 사업자분들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했잖아요. 만약에 노후가 좀 준비를 더 할 생각이 있다 하면은 연금저축보험을 넣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뭐 청약저축은 넣어두면 나중에 깨서 쓸 수도 있고 청약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꾸준히 넣으시면 되고 사업자금도 일부 가지고 있고 사업자금으로 돈을 받잖아요. 통장에 그냥 저는 웬만하면 냅두고 그 안에서 세금도 다 내고 지출할 게 있으면 거기서 써요. 최근에 돈이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많이 땡겼었어요. 특히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은 본인 통장에 그냥 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업자금을 따로 분리해서 하셔야지 본인 생활비 규모도 맞아요. 알 수 있고 사업 자금으로 맞아. 나가는 비용들도 알 맞아요. 수가 있어요. 이걸 그냥 섞어서 쓰시면 나중에 이거 계산 안 되거든요. 맞아요. 혹시나 뭐 저 완전 저. 진짜로? 네. 개인 카드가 있고 사업자 카드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막 써요. 내 손에 집히는 거. 되도록이면 사업자 카드로 그냥 쓰고. 혹시나 조사가 나거나 이러면 그걸 본인이 다 소명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다 이걸 증빙을 해야 되는데 섞여 있으면 네. 그걸 다 줄을 쳐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짠손님은 그래도 본인이 나름 다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고 궁금한 게 어떤 거예요? 제가 돈을 이렇게 많이 나눠놓은 게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제 눈에 돈을 안 보이게 숨겨놓은 거거든요. 저는 얼마 정확히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질문 먼저 해보죠. 얼마가 모여있는지 모른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면 좋긴 한데 우리가 뭐 맨날 이거를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주기를 정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환율을 매일 체크를 해야 되겠죠. 환율이 갑자기 오르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맞아요. 있거든요. 판매 시점을 정확하게 타이밍을 좀 최대한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달러로 유튜브 수익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튜버 통장이라고 나와 있는 시중에 네. 상품도 있거든요. 목돈을 파킹 통장이라든지 좀 여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곳에 운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원래는 파킹 통장이라는 이름이 정식 명칭은 아니고 MMDA라고 짧게 이자를 받을 수 네. 있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은행이 이제 고객들한테 이자를 주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파킹 통장이랑 CMA 통장이랑 뭐가 달라요? 파킹 통장은 은행 상품이어서 원금이 보장이 되고요. 아. 그러니까 입출금 통장인데 이자를 조금 더 주는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CMA는 증권사에서 하는 상품인데 원금이 보장되진 않아요. CMA가
위험도 중에서는 제일 안정적인. 이제 저 말고도 해외여행 가실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자주 갈 때 쓰면 좋은 꿀 같은 카드가 있을까요? 제가 썼던 카드 중에서 되게 추천드릴 만한 카드는 네. 그 BC사에서 나오는 플래티늄 카드가 있어요. 네. 해외 호텔에서 박수를 채우면 아. 뭐 1+1이라든지 어. 2+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1박을 무료로 해주거든요. VIP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야 되나? PP카드도 주고 연회비 12만 원 대비 해외여행 하시는 분들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달러 환전시 유리하게 사고 파는 법. 네. 제가 비교해보니까 온라인에서는 싸게 해도 은행에서는 3원 정도 마진을 가져가더라고요. 은행에서 하시면 이제 한 2원 정도 마진으로. 오프라인으로. 네. 온라인에서는 아무리 싸게 해주고 많이 해준다고 해도 금액 제한 있어요. 뭐 100불이야. 맞아. 근데 이제 은행에 가서 하면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고객 등급이 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받았다라고 하는 환율 우대 비율은 90% 정도. 여러분들이 환율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주거래 은행에 가서 좀 환율 우대를 최대한 90%까지 받으면 제일 좋고요. 이게 온라인으로만 하면 안 되겠네요. 현금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고 현금을 모아도 이제 쓸 일이 없으면 네. 요즘 또 고금리 예금들이 살짝살짝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아. 3%, 3.5% 그런 예금들을 활용하면서 노후 자금도 넣고 있지만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했으면 좋겠고 보험이 없어요. 시비보험이랑 안보험이랑 있어요. 보험은 늘 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진짜 돈 많으면 병원비 다 낼 수 맞아. 있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해두시는 게 좋은 게 제가 예전에 이제 금융사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남자분이 목발을 짚고 오셨어요. 나 이제 보험하겠다고. 왜 그러시냐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는데 이제서야 보험이 없는 거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이제 보험하러 온 거예요. 근데 보험사가 다친 사람은 넣어주지 그치. 않거든요. 젊을 때 넣으시면 싸. 네, 싸고 그리고 또 빨리 끝나잖아요. 나이가 지나면 비싸고 또 계속 내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보험료를 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럼 전 약간 완벽한 것 같아요. 혼자 살 준비가 완료됐어. 그럼 저의 포트폴리오. 예금이 없고 다 그냥 투자로. 근데 적금이랑 예금이랑 달라요? 네, 적금은 그냥 우리가 매달 넣잖아요. 예금은 이제 목돈 만들어가지고 1년 동안 맡겨놓고 이자 받는 거죠. 적금은 이자가 높은 것 같아도 넣는 순간부터 이자를 계산해주니까 실제로는 적게 받을 수 있죠. 그럼 예금이 아니라 저는 펀드예요. 펀드는 투자형 상품이죠. 어떤 펀드죠? 이거? 제가 21살에 적금인 줄 알고 넣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펀드요. 위험도가 낮은 거 있잖아요. 채권이네요. 채권 호나. 이거 수익률 원래 19%였어요. 네, 장이 좋을 땐 그랬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오래 넣어가지고 네, 올해. 10년 투자 100세매 이런 거는 되게 네.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상품이거든요. 그냥 21살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제 곧 저 31살이잖아요. 그때 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는 게 나을까요? 뭐 수익률이 네. 괜찮으면 더 넣어도 될 것 같고 펀드는 만기가 돼도 만기 개념이 아니고 투자 상품이니까 계속 가지고 가셔도 돼요. 투자 쪽을 많이 하시네요. 이거 하면서 자꾸 하나씩 들을 때마다 하나씩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투자도 다 좋고 한데 네. 교수님 제가 다른 영상을 봤는데 네. 한 번씩 돈이 없어가지고 네. 손해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계시던데. 맞아요. 현금을 낳는 거의 네. 배를 가는 건가? 그 생각 해봤나요? 전혀 안 했죠. 아 클라스 나고 그냥 판 거예요? 네. 돈이 없으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가 안 되니까 돈을 못 버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비용을 써야 되잖아요. 세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오, 네. 그런 것들을 무리 없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상품을 이 투자 상품을 팔아야 되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돈이 필요해서 네. 이거를 환매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 현금 자산을 좀 보유를 하자. 돌아간 게 현금 갖고 있으면 또 쓸까봐. 쓸까봐 숨겨놔야죠. 은행에 뭐 세이프 어카운트 이런 게 있어요. 계좌를 숨기는 건데 이게 굉장히 절차가 번거로워요. 큰손님은 좀 장치를 굉장히 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돈 맞아. 찾기 힘들게. 전 그러면 안 찾아요. 저는 약간 귀찮은 거좀 아, 싫어가지고. 그 오프라인으로만 거래할 수 있는 거. 지점 부산에다가 만들어. 진짜 그러면은 안 쓸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그 영상을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 영상을 봐버렸기 때문에 매월 이 정도 이상은 좀 버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적금으로 우선 넣으세요. 있으면은 써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 돈이 1,000만, 2,000만 원 모이면 또 예금으로 돌리고 그럴 때는 꼭 오프라인 지점을 가서 만들자. 제가 주택을 샀잖아요. 근데 청약통장이 있어요. 네네. 그 청약통장에 돈을 못 빼잖아요. 네네. 그 돈을 어차피 저는 이제 청약이 안 되잖아요.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갖고 있어야죠. 언제 집 없을지 또 어떻게 알아? 그럼 제가 없을 땐 또 돼요? 네. 어디부터 가르쳐줘야 되지? 청약 통장으로 집을
사면 그 통장 못 써요. 한 번 썼기 때문에. 우리가 과자를 네. 뜯는 것과 똑같죠. 네. 근데 어. 큰 손님은 아직 쓰지 네. 않았잖아요. 네. 뜯지 않은 과자예요, 이거는. 그걸 가지고 아. 있다가 나중에 집을 팔아서 네. 무주택자가 될 네. 수도 있으니까 잘 가지고 있다가 넣어도 되고, 그리고 집이 있어도 네. 뭐 공급이 많아지면 청약 통장만 있어도 네. 또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집이 얼마나 많이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좀 강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해요. 가지고 있는 게 맞고, 그리고 돈이 잠깐 필요하면 네. 그걸로 대출을 쓸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한 상황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깨서 쓸 수 있을까? 그 골프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하면 나중에 뭐 10년 뒤에 찾을 때 그 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 할인을 해주거나 골프 같은 경우에 그냥 레슨을 몇 년은 무료로 해주겠다. 약간 이런 거를 제가 잘 가입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7년 납이면 네. 10년째 찾을 수 있고 그거부터는 이자래요. 내 돈을 넣었는데 10년 동안 넣었는데 왜 원금만 이자는? 7년치 이자는 어디로 갔어요? 그거는 없어요. 골프 레슨 비용. 공짜로? 네. 공짜일까요? 내가 7년 동안 넣는 돈이 얼만데. 네. 그런 보험 상품들은 그 안에서 이익관계가 있어요. 이제 본인이 그런 목돈이 장기간 들어가야 되고 중간에 깰 수 없고 깨면 손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까지도 잘 계산을 해서 넣으셔야 되는 거죠. 3년 이상, 2년 이상 이거는 부담스러워서 싫더라고요. 또 제가 고민이, 제가 사업자를 내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제가 5월에 얼마 내야 되는지 모르고 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고 그거를 남겨놔야 되나요? 이제 본인의 소득이나 아니면 다른 재산 상황이 늘어나면 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점수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나 올라갈 것 같아. 어느 정도 감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이제 미리 좀 올라갈 걸 계산해서 조금 더 그 금액만큼 쌓아놔야 되죠. 작년과 비교해서 어느 부분에서 상승을 했는지, 그럼 나머지 그런 비용들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계산을 해서 좀 내년에 낼 것들을 잘 알아봐야 되겠죠. 세무 상담을 좀 잘 받아보시는 게, 큰 손님도 그렇지만 현금을 잘 빼놔야 돼요. 저는 따로 통장을 빼놓거든요. 그래서 그 통장 1년치를 넣어놔요. 따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큰 손님이 비상금 통장. 없어요. 그냥 통장 잘 안 만들어주지 않아요? 한 달에 한 개는 하실 수 있고, 사업자분들은 항상 현금을 그 입출금 통장에 항상 가지고 계세요. 언제나 빼서 찾아 쓸 수 있는 현금 유동성도 정말 중요하다. 저희 누돈 시청자분들 중에 회사원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회사원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잖아요. 노후 준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차곡차곡 조금씩 쌓아나가면 나중에는 좀 준비하는 게 덜 힘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는 것도 부족한데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없으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적립하고 모으는 노후 준비 자금이 우리가 나중에 필요한 자금도 훨씬 적대요.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거, 연금 관련 상품들, 그리고 투자형 상품들, 뭐 요즘 IRP라고도 있어요. 좀 여유가 되시고 본인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짜서 하신다,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조금 더 잘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포트폴리오가 좀 다채로워지겠죠. 큰 손님이 카드 내하고 쓱 갖고 왔거든요. 이거 한번 볼까요? 한번 혼나자. 네, 이번에 여행을 많이 갔어요. 문화여가? 골프. 어떤 거 하셨어요? 골프 관련된 그런 상품이나 이런 거는 안 하셨어요? 그 골프 레슨 보험 한 달에 60만 원이나 해요. 그 보험이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냥 골프 레슨만 해주시는 건데 일주일에 한 한두 번? 근데 제가 또 해외에 있어서 많이 못 받았어요. 난 이건 좀 맞는데. 예전에 고객으로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큰 고객을 놓쳤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여행 관련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쪽엔 비용이 나오는데, 뭐 이거는 나온다고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다 일로 간 거기 때문에 항공이나 호텔 이런 비용이 안 들어요. 식비도 다 기념품 비용이에요. 눈으로 욕하죠. 이게 사주는 기쁨도 한두 번이지 받는 사람도 계속 받다 보면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맞아. 기쁨을 모르게 되거든요. 당연하게 생각해. 기념품은 저도 그냥 잊혀지고 맞아. 내가 원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선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이 비용들만 아껴도 적금을 100만 원씩은 넣을 수 있을 것 진짜. 같아요. 나 한 번 여행 갈 때 기념품 10만 원 이렇게 딱 정해놔. 아니면 3명 딱 이렇게. 이제부터 기념품 안 줄게.
제가 요즘에 큰 걸 안 사요. 이게 짜잘짜잘한 게 모여가지고 진짜 매번 3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이제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해외에서 쓰는 건 또 그 단위가 다르니까 또 그냥 네. 막 쓰게 돼요. 감각이 없어지니까. 되게 다양하다 너돈쓸 이유가. 티끌모아 태산이다. 티끌모아 카드 값이다.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줄여야 돼요 저는? 기념품비랑 교통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아니면 하나만 해. 기념품만 사든가 택시만 사든가. 통장에다가 택시비 한 달에 뭐 예산 30만 원, 50만 원이면 딱 넣어놓고 본인이 보면서 조절을 하면서 쓰던가 아니면 다 쓰면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쓰는 거죠. 본인이 고생하는 걸 해봐야 아 이건 나 좀 덜 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들지. 그냥 카드는 한도 없이 계속 끊기니까 본인이 다 맞아. 쓰고 나서 우와 나 이렇게 많이 썼어. 나 카드값 어. 300만 원 넘었어. 이렇게 놀라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네. 제일 소비가 많은 항목인 기념품 네. 그리고 교통비는 카드 2개 따로 빼서 한도를 정해서 쓰라. 델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참 돈 모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오늘 내가 아끼고 모으는 금액이 내일은 조금 더 불어나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려줄 수 있으니까 힘들어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모으는 머니 챌린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금융을 체크해주신 저희 델님 너무 감사드리고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델님의 머니 챌린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큰일이네. 저 진짜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